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기초심화반 두 번째 강의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식상생제에 대해서 함께 배웠고요. 자, 오늘은 재생관, 재생살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초심화반은 크게 세 가지를 크게 공부할 거예요. 이 십성조화, 십성복합, 이 십성을 같이 섞어서 보는 그런 형태들.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이 내용들을 같이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두 번째는 12운성, 세 번째는 이제 이 강의 후반부에 하게 될 텐데, 세 번째는 사주 기계번역. 제가 이 기계번역이라고 하는 이유는 기계번역에 생명을 불어넣는 건 여러분들의 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기계번역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구글 번역. 요즘에는 번역기들이, 기계번역기들이 좀 성능이 좋아져서 제법 문장 같은 문장을 뽑아주던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계번역기 돌리면 뭔 소리야. 가끔 외국 영화를 이렇게 무단으로 이렇게 어둠의 세계에 흘리시는 분들이 그 외국 번역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명 기계번역기를 돌려가지고 거기다가, 그러면 어둠의 세력 내, 어둠의 시장에서 영화 막 나눠볼 때도, 야, 이거 기계번역기 돌렸잖아. 그럼 어떤 분이, 내가 제대로 된 번역 달았어. 뭐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기계번역이 옛날엔 말이 잘 안 되는 소리들이 나와서 머리로 한 두 번 생각해서 다듬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요즘 기계번역기 대단하더라고요. 성능이. 와, 네이버 팝하고, 뭐, 구글 번역기, 네이버, 이제 인공지능이 번역하면은, 아, 이런 통 번역사들 이거 어떻게 살까 모르겠어. 점차. 사주도 그러니까 기계번역 먼저 하고 이거를 좀 세련되게 다듬어 봐야죠. 근데 결국은 자기 가치관이 좀 많이 작용을 하게 돼요. 사주를 보게 될 때 가치관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람들은 각자 자기 우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우주에서 법칙이지만 이게 너의 우주에서는 통용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니거든,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내 말이 옳다고. 그거는 이제 비슷한 우주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모인 거죠. 비슷한. 그 보면 선거, 대통령 선거, 정당 선거 할 때도 내 주변에는 그 사람 뽑은 사람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게 각자 비슷한 우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게, 야, 누가 2번 찍었어? 누가 1번 찍었어? 이러고 있는데 내 주변엔 1번 찍은 사람 없어. 내 주변 2번 찍은 사람 없다고. 근데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이제 우주를 종합했더니. 마찬가지예요. 보통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요. 비슷한 생각을. 어떤 면에서는 서로 욕하는 사람끼리도 비슷한 경우들을 많이 볼 때가 있죠. 비난할 때도. 그러니까 가끔 저는 언제 좋은 사람을 만나나요? 그러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 알아보고 좋은 사람이 서서히 내 주변에 모이기 시작을 한다.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남이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말은 한마디로 호구들을 만나고 싶다는 뜻이죠. 내가 호구들을 만나고 싶다. 그 사람 먼저야. 그렇죠? 근데 이제 그죠. 욕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호구가 되거나 네가 호구가 되거나 뭐 이제 이런 느낌 같은 거. 그렇죠? 자, 오늘 두 번째 강의 하겠습니다. 재생관과 재생살. 재생관, 재생살이라는 용어를 명리용어에서 흔히 보고요. 특히 재생관이라는 말이 나오면 명리계에서 아이고 좋은 사주 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제 명리업계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지, 저는 호신쌤은 개인적으로 좋다 나쁘다라는 표현을 그닥 쓰지 않아요. 저는 중립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좋고 나쁜 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평양감사도 지가 싫다면 안 하는 거지. 이 말인즉슨 나 재생관 안 할래. 재생관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나 해. 뭐 이런 얘기와도 같은 거니. 재생관이 모든 사람한테 좋은 건 아니죠. 대체로 이 관성을 추구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히트를 치고 권력을 얻고 지위를 높이고 좋은 직장을 가고 내가 있는 조직이 일이 잘 되고 내가 있는 조직이 확장되고 빛나고 드러나고 뭐 이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뭐든지 적당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기 BTS 멤버들한테 가서 어떻게 유명하시니까 행복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만약에 BTS 멤버한테 물어보면 아니요. 제발 사람들이 나 좀 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팬들이 늘 나를 따라다녀요. 가끔 연예인들이 스캔들 벌어지면 저 연애를 어디 가서 해요? 저 외국 가서 하죠. 나 안 알아보는, 나 몰라보는 데 가서 자유를 누리죠. 그게 일종의 어떤 관성이 나를 옥죄고 있었는데 그 관성에서 풀어지고 싶은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재성이나 관성, 즉 부귀를 갈구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결핍이라고 느끼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결핍된 것이 채워지는 행동이 나타날 때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좋다라고 보통 느껴요. 결핍된 것이 채워질 때. 이게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에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채워질 때 좋구나, 얼씨구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랑이나 애정이 채워질 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인정 욕구가 채워질 때, 먹고 사는 배가 고픈 사람한테는 배고픈 것이 채워질 때. 근데 그것이 곧 채워지고 나면 또 다른 부족한 것을 문제로 여기게 되고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을 또 좋게 여기게 되죠. 근데 결핍도 우선순위가 있어서 일단 1순위 우선순위는 목숨에 관련돼. 2순위 우선순위는 먹고 사는 것. 3순위는 어떤 명예와 인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명예와 인기가 있으면 명예와 인기가 부족한 거는 지금 신경 쓸 바가 아니야. 당장 먹고 사는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가끔 저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그런 거 느끼거든요. 지하철에 이렇게 가방을 메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지하철을 가는데 어쩔 땐 가방을 안 메고 다니기도 해요. 근데 가방을 안 메고 다닐 때는 다리가 아파. 다리가 아파. 그리고 가방을 메고 다닐 때는 어깨가 아파. 어깨가 아파. 이게 뭐지? 그래서 그 가방을 벗을까? 그랬더니 이제 저 처음엔 좋다 그러다 좀 시간이 지나니까 다리가 아파. 안고 싶다. 다리가 아파. 안고 싶다. 근데 가방을 탁 메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리가 아파. 안고 싶다가 아니라 어깨 아파. 가방 좀 내리고 싶다. 꼭 그런 요소죠. 내가 만약에 가방 메고 어떤 뭐 조카나 뭐 꼬맹이를 이렇게 내가 지금 데리고 말 안 듣는 꼬맹이를 데리고 이 꼬맹이 빨리 엄마한테 데려다 주고 싶다. 이 꼬맹이 없이 여행 나 좀 뭐 홀가분하게 여행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제. 근데 만약에 그 꼬맹이가 나이 50에 얻은 자식이라면 또 뭔 짓을 해도 난 사랑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제.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자식이 지금 10명이라면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다 나쁘다는 지금 보통 단기적으로 현재 내가 무엇에 결핍되어 있는가에 대한 증표라고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재성과 관성, 돈과 명예에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 재관을 좋다라고 여기는 거죠. 부귀영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가끔 어떤 책이나 어떤 선생님들의 강의에 보면은 뭐 용신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닥치고 무조건 재관이 용신이야. 딴 거 다 필요 없어. 아니거든요. 재관이 아니라 인성이나 비겁, 식상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위선이야. 지들이 돈 있으면 돈 싫어할 것 같아? 다 돈과 명예가 결국은 돈과 명예가 용신이고 뭐 인간미, 사랑 뭐 이런 거 추구하는 애들 다 그 가식 떠는 거야. 그거는 그분의 우주에서 통용되는 말이야. 그분의. 무게님한테 그런 얘기하면 뭔 개소리야 이런 소리 나오겠지 이제. 무게님은 당신 돈이 좋아, 고양이가 좋아. 고양이가 좋지. 이럴 가능성이 이제 없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순수의 시대에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은 그 최고의 권력과 돈이 좋아 아니면은 이 천한 여자가 좋아. 하지만 난 이 천한 이 출신 성분도 기생인 이 천한 여자의 순수한 사랑이 좋아. 난 이제 돈, 권력 다 진절머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과 권력에 파묻혀 살았지만 순수한 사랑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순수한 사랑을 하게 해주는 여자를 만나게 되니까 돈이고 권력이고 삶이고 죽음이고 다 때려치고 나 이 여자랑 같이 사랑의 도피를 하는 뭐 그런 느낌 같은 거죠. 자, 재생관과 재생살 얘기를 좀 할게요. 일반적으로 명리계에서 재생관 하면은 재성이라는 결과와 성과를 통해서 또는 나의 실적 또는 나의 재물 성취를 통해서 이것이 다음 단계인 명예, 지위, 어떤 조직의 성장, 권력으로 이어지는 형태. 보통 돈 벌고 부자 되고 권력을 얻었어요 같은 형태에서 재생관의 내용을 씁니다. 재생관하고 재생살은 차이가 있는데 재생관은 재성이 정관을 생한 거고요. 명리계에서는 한 줄로 줄여서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는데 정관을 한 줄로 줄이면 관이라고 하고요. 편관, 칠사를 한 줄로 줄이면은 살,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무 표시 없이 관 하면은 정관을 말하는 거고 살 이러면 이제 편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관은 재성이 정관을 생하는 거고 재생살은 재성이 편관을 생하는 요소가 됩니다. 자, 재생관과 네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있어요. 정제가 정관을 생하는 것, 편제가 정관을 생하는 것은 둘 다 재생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제냐 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관이냐 평관이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다음 주요 명리 용어에서 두 번째로는 정제가 평관을 생하면 재생살, 역시 편제가 편관을 생하면 재생살. 자,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각자의 그 세부적인 속성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뭐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정제와 편제의 차이는 어떤 걸까요? 참고로 정제는 뭐 한 푼 티끌모아 태산 푼돈이고 뭐 편제는 큰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글쎄 뭐 한 70%는 맞고 30%는 틀린 말이에요. 본질적으로는 정제는 안정적인 재성을 말하는 거고 편제는 간헐적인 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제에 의한 행복은 상시적인 행복, 일본어로 소확행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상시적인 행복을 말하고 편제에 의한 행복이 알마디로 일확천금, 갑자기 복권 당첨됐어요. 뭐 이런 형태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제는 푼돈이고 편제는 큰돈이다라는 관념보다는 정제는 안정적이면서 나에게 상호보완적 재성활동이 되는 균형을 맞춰주는 게 되는 거고 편제는 그 한 방에 뭔가를 하는 게 약간 좀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비견한테 일간한테 편제라는 뜻은 겁제한테 정제라는 뜻이거든요. 남의 정제인데 나한테는 횡재. 원래 제 돈인데 그게 나한테 오니까 기쁨 2배. 그거를 속담으로 우스갯소리로 만든 게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 뭐 이런 거. 우리 집 사과가 아니라 둘 다 과수원을 운영하는데 우리 집 사과보다 남의 집 사과 따위 더 맛있다. 우리 집 부인보다 남의 집 부인이 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거. 잡은 물고기는 사랑 안 주고 뭐 그것도 물고기 잡으러 다니까. 정제는 집토끼, 편제는 산토끼.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할 수 있죠. 일단 집토끼가 됐던 신경 안 쓰고 또 산에 가서 토끼 잡으러 다니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정제와 편제에서 사실 가장 해피한 금액적 측면에서 가장 해피한 거는 정제가 규모가 클 때 가장 해피해요. 안정적인 돈인데 금액이 커. 그냥 가령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재벌이 있는데 매달 50억씩 벌어. 매달 50억씩 벌어. 그러면 정제예요. 어떤 백수가 있는데 어쩌다 한 번씩 15만 원 벌어. 이거 편제예요. 이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안정성, 상시성 같은 거예요. 가령 어떤 연예인이 한 2, 3년 쉬다가 영화에 출연해가지고 막 출연료를 1억을 받았어. 이러면 편제적이죠. 어떤 배우가 있는데 고정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을 하고 있어서 매달 50만 원씩 받아. 또는 어떤 고정 라디오 프로의 어떤 MC야. 뭐 별이 빛나는 밤에 이문세입니다. 뭐 20년 동안 MC를 했다. 뭐 자기만의 어떤 고정 프로그램, 고정 코너. 아나운서가 편제성이 강하면 특별 프로그램 사회를 맡고 정제성이 강하면은 아침 뉴스 고정 코너에 뭐 이런 형태들이 정제를 쓰고 있는데 대세운에서 편제가 들어오게 되면은 고정적으로 하는 거 외에 가끔 특별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겠죠. 개그 콘서트에 출연하는 개그맨인데 편제성을 가지고 정제도 있고 편제도 있고 했더니 고정 코너에 출연을 하면서 가끔 지방 축제 행사, 예식장 사회, 각종 뭐 파티 축제 같은 데 가서 사회를 봐서 큰 돈을 벌어 갖고 와. 뭐 이런 형태들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벌은 편제를 써야 되고 뭐 월급쟁이나 푼돈 버는 사람은 정제. 이거는 고정관념이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님 우리나라 1세대 재벌이시죠. 성부적인 분이시죠. 대표 같은 분이시죠. 1세대 재벌에. 그분은 정제를 쓰세요. 그분 사주가 식신생제예요. 식신생제 재생관까지 갔어요. 식신생제까지만 가면 자영업자일 확률이 높고 식신생제 재생관까지 가면 자영업자에서 기업인까지 가는 형태들 또는 기업을 상대로 또는 조직화된 시스템화된 매뉴얼화된까지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요소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재벌들 중에는 식상생제형 재벌들도 있지만 저기 제극인 형태나 관성을 쓰는 권력가 형태의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프랜차이즈 꽤 유명한 프랜차이즈 CEO는 그 재성을 쓰지 않고 관성만 가득한 무인 일주신데
관성, 뭐 을묘월의 무인일주인가 그래요. 을묘월의 무인일주. 관성으로 가 있어요. 을묘월의 무인일주신데 그분은 관성, 조직 시스템을 가지고 돈을 버시는 분이세요. 직접 그 어떤 뭐 음식 조리하고 주방 안 들어가요. 이제 식신 없는 요식업계 CEO들은 보통 주방 안 들어가. 식신 상관 강한 사람들이 주방도 왔다 갔다 하죠. 뭐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정제는 안정되고 고정되고 나하고 음양의 균형을 맞춘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안정되고 고정된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고정된 재물 경제 활동을 통해서 정관이면 역시나 안정된 간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제 정관은 보통 안정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편자가 들어가면은 특별한, 특수한, 스페셜한, 약간 불규칙한, 약간 들쭉날쭉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안정된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가끔씩 큰 거 한 방씩 들어오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보통 야구 선수들 중에 4번 타자는 보통 큰 거 한 방씩을 가끔씩 때리지만 삼진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보통 4번 타자를 맞고 1번, 2번 타자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큰 거 필요 없고 그냥 안타 많이 쳐서 가급적이면 나가라 라는 사람들이죠. 보통 3번 타자나 5번 타자는 중간 정도 포지션이죠. 가끔 큰 것도 때리는데 단타도 잘 치는 사람. 뭐 이런 형태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편자, 편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명예, 뭐 무슨 임시위원장, 무슨 뭐 TF팀을 조직했어. 야, 무슨 특별 상황에 어떤 무슨 자리를 맡았어. 이런 형태들. 그러니까 사주에 편관 쓰는 사람들은 정상적이고 상시적인 상황에서 보통 자신의 명예가 빛나기보다는 특별하거나 위급한 상황이나 좀 특수한 상황에서 내 편관은 특별한 관이라고 보면 돼. 특별한 관. 그렇죠? 전쟁 나면 갑자기 유명해지는 사람들이 있거나 우리 코로나 사태 정은경 본부장처럼 이렇게 나라가 편안하고 전염병 걱정 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 아무도 모를 사람인데 나라가 위급해지고 수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이 되면서 청장이 되시면서 근데 이제 그분은 지금 내 가족 지금 나 때문에 지금 그 자리 하는 사람이 아니죠. 내가 아닌 국민들, 타인들, 즉 겁제를 지켜주기 위해서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겁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힘들지만 관성을 보호하고 있는 형태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정제정관은 안정성이 좀 뛰어나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편제정관 같은 경우에는 편제는 다소 좀 들쭉날쭉할 수 있는 어떤 금액이지만 한번 터지면 가끔 큰 돈이나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터지는데 이거를 정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안정된 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봐야죠. 대체로 정제 정관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과도하게 무리를 해서 가게를 확장하거나 뭐 사업을 확 늘리거나 하시는 일이 그닥 없다. 가끔 장사 되게 잘 되는 가게 막 손님이 막 몰아닥치는데 가게를 안 넓혀. 테이블을 안 넓혀. 직원을 안 뽑아. 계속 줄만 세워놔. 계속 줄만. 이런 분들이 정제 정관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죠. 대체로 공간 확장을 잘 하려고 하는 분들이 편제성이 강하신 분들이 대체로 공간 확장성이 좀 느죠. 이게 편제가 공간에 대한 영역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정제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내 주머니에 없는 돈은 내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편제는 모든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다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한강을 바라보고 정제는 저기서 물 퍼오면 그 돈이 그 물이 내 물. 편제는 한강을 이렇게 개발하면 다 내 물. 약간 뭐 이런 느낌. 이 사업 내가 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약간 거시적 사업 정책에서는 편제가 좀 유리하고 단기적이나 전술적 측면에서는 디테일성 면에서는 정제가 좀 유리할 수가 있죠. 디테일한 스위스 시계공 이거는 편제성일까 정제성일까? 정제성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죠. 디테일한 작업을 정밀하게 꼬박꼬박 늘 안정되게 일정한 시간에 한다. 그러면 이제 정제정관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이제 호신샘이 천간에 정제정관을 가지고 있죠. 이제. 일간인데 정제정관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드러나는 표방하는 바에서는 정제정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뒷구녕에서는 또 편제성도 가지고 있다. 아낄 땐 아끼는데 또 쓸 때는 또 가끔 보이지 않게 팡팡 뒤에서 쓰기도 한다.
뭐 이런 형태로도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서는 정제 정관성, 꼼꼼함, 정제의 꼼꼼 디테일 합리성과 현실성 합리성과 정관의 안정성, 지속성, 어떤 뭐 적정한 명예성 뭐 이런 형태들이 부여된다. 지금 여러분이 저하고 함께 수업하면서 받고 있는 이 디테일한 교재, 이게 다 정제정관의 힘이다. 이게 다 게다가 기토의 물상이 또 기록하기, 메모리하기, 저장하기. 원래 토가 저장하잖아요. 무토는 큰 창고고 기토는 특별한 용도의 압축된 창고죠. 그래서 이게 기토를 저장, 기토 정제를 가지고 있으니 꼼꼼함이 저장까지 하고 있다. 이런 형태가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거 다 정제정관의 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게 재성과 관성이 서로 만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어떤 시너지? 재성이라는 어떤 결과, 목적, 소유물, 내가 관리하는 것들이 이것이 조직, 명예, 지위, 유명세를 나타내는 관성으로 상승작용, 시너지 효과까지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주에 재성이 있으면서 관성까지 있으면 그 사람은 돈 벌고 끝날 사람이 아니야. 돈 벌고 이름을 얻을 거야. 조직을 만들 거야. 유명해질 거야. 직급이 오를 거야. 명예를 얻을 거야. 칭찬을 들을 거야. 여기까지만 보면 다음 단계까지도 가겠구나. 이제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재생관은 정관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 자, 생관계는요. 그 다음 에너지로 귀결이 돼요. 생은 그 다음 에너지로 귀결이 돼. 마치 프라모델 조립 도구가 있고 그 옆에 완성된 프라모델이 있다. 조립하는 과정은 식신상관이고 완성된 조립품은 재성이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완성되지 않은 조립품들은 완성품으로 귀결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생관은 결과적으로 관성으로 힘이 모이게 돼요. 관성으로. 만약에 관성은 규모가 큰데 재성이 약하면 자칫하면 재설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설작용이라는 게 설은 설기되다, 힘이 빠지다라는 형태로 관성은 이만한데 재성은 요만하면 실적은 요만한데 실적의 다음 단계인 명예나 조직 지위는 이만한 걸 가지려고 하게 되면 자칫 관성, 명예적 요소의 허례허식이나 어떤 보여주는 측면, 명예적 측면을 트로피에 너무 비싼 비용을 들였다가 실익이 많이 줄었네. 가끔 이게 잘못 펼쳐지면은 그 지방선거에 나가서 시의원을 하시려다가 그동안 모은 돈을 싹 날리셨네. 뭐 그래서 그 동네에서 시의원 하나 자리 얻으시느라고 지금 막 여기저기 수십 군데를 후원하고 다녀가지고 지금 내가 현금이 딸랑딸랑하네.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반면에 재성이 많은데 관성이 요만하면 어떤 결과와 실적을 굳이 트로피로 어떤 명예나 지위로 굳이 연결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 정도라고 하는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주가 관격이냐. 이 격이라는 것은 월지를 어떤 오행이 차지하고 있느냐예요. 관성이 월지를 차지하고 있으면 관 중심으로 재성을 다루는 거고, 재성이 월지를 차지하고 있으면 재성 중심으로 관을 다루는 거예요. 일단은 돈을 버는 게 중요하고 경제활동이 중요한데 그러면서 뭐 명예도 얻으면 좋고, 이게 일종의 재성 중심의 관이 되는 거고, 관성이 중심이 되면서 재성을 쓰게 되면은 야, 돈이 중요해. 야, 돈 버는 대로 빨리 명예 올리도록 어떻게 좀 해봐. 야, 지금 돈 벌었으면 빨리 요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요 조직도 만들고, 이런 형태로 중심 포인트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만약에 관성이 강한데 재성을 설시키는 형태의 구조의 남자가 있다. 그러면 재성을 만약에 여자로 보거나 내 소유물, 내 하인으로 보게 되면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재성, 여자, 부인, 소유물, 하인 들을 좀 심하게 소진시킬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옛날 중세 시대에 내가 어떤 지방의 영주야, 지방 영주. 근데 내가 중앙 조직에서 중앙 정부에 가서 내가 큰 자리를 좀 하나 하고 싶어. 그래서 왕한테 막 선물 공세, 막 전쟁 나면 내 병사 다 데리고 가가지고 선두에 서가지고 내가 공을 세워서 내가 1등을 해야지, 내가 저 왕이 나한테 높은 백작자위를 줄 거야. 그러면 니들 돌쇠, 마당새 전부 진격하거라. 우리 저희 다 죽을 것 같아. 너희들 죽어도 된다. 빨리 진격하거라. 이러면 이게 재설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뭐죠? 여자 처갓집의 돈으로 병원을 크게 차리려고 하는데 굳이 요 정도만 차려도 되는데 이만한 병원을 차렸다. 그래서 처갓집 재성을 파탄냈다. 뭐 이런 경우도 뭐 약간 그런 형태.